네, 200마력대 경량 미드십 스포츠카 알핀 혹은 알파인이라고 불리우는 A110 모델입니다. 이 작은 차체에 이렇게 납작하고 아주 늘씬한 형태의 비율을 어색함 없이 잘 이뤄냈습니다. 70년대 랠리 스테이지를 휩쓸었었던 그 A110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컴팩트하면서도 바닥에 완전히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보조등, 이 보조등이 범퍼에 더 매끈하게 통합된 형태로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 이런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A110도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명차였지만 이번 신형 A110 모델 역시 깜찍하고 또 당당한 이 두 가지 얼굴들을 한 번에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차체의 길이는 4.1m 남짓되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아주 짧은 차체를 통해서 1100kg대라고 하는 가벼운 공차 중량도 달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차는 외부에는 돌출되어 있는 그 어떠한 에어로 장비가 없는 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르노는 F1에 나가서 정말 에어로다이나믹스의 그 끝판을 경험했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번 알핀에도 숨겨져 있지만 사실 이 차의 바닥면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플랫하게 마감을 다 해놓은 깔끔한 바닥, 그리고 이 정도에서부터 뒤쪽 범퍼까지 연결되는 이 뒤쪽의 디퓨저 공간을 위한 6개의 에어로 채널들이 끝단부까지 제대로 빠져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공간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루프에서 납작하게 떨어지는 뒷유리와 그리고 이 트렁크까지 쭉 수평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그리고 정말 이 차만큼 여기가 이렇게 낮은 차가 있을까요? 이 테일램프와 범퍼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제 골반뼈보다도 한참 아래에서 이 트렁크 리드가 끝이 날 정도로 아주 납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이 뒷바퀴를 넓게 감싸기 위해서 육감적인 이런 곡선의 팬더 라인이 차체 측면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들까지, 작다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스포츠카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도 사실상 이 레이싱카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석에 탑승하게 되면 이런 알루미늄 발판으로 과거의 코드라이버가 옆에서 지도를 읽어줄 때 그때 앉는 딱 그 느낌으로 옆에 앉아있게 되고요. 말 그대로 조수석, 조수입니다. 조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고요. 자, 아주 작지만 기능적으로 이 그래픽들을 여러 가지 강화를 하고 있는 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이게 프랑스 차량이지만 이 약간 이탈리안 슈퍼카의 감성처럼 스티어링 컬럼에 붙어있는 기다란 패들 시프트, 아주 작은 지름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운전석도 풋레스트 공간이나 페달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좁기는 하지만 정확한 조작을 하기 위해 아주 최적의 각도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센터 부분은 기존의 어떤 레버나 이런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전진과 후진 중립, 이렇게 3개의 버튼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파킹이 없잖아요. 파킹은 이 중립 버튼을 길게 누르면 파킹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QM3에서 봤던 것 같은 아주 익숙한 형태의 공조장치와 8인치짜리의 작은 센터 화면,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알핀 모드가 정말 차량의 이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레이싱카 이상의 수준으로 차의 모든 정보들, 랩 타이머부터 이 스티어링 앵글부터, 그리고 이 앵글이 지금 시간 단위로 로고가 기록이 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이런 식의 저장 기능, 듀얼 클러치를 클러치 표면 온도와 오일 온도를 따로 볼 수 있고, 지금 미리 선택되는 다음 단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이 차에 불러오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 차를 앉았을 때 저는 이 차의 시트가 좀 높다, 조금만 더 낮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차랑 스포츠 주행을 좀 달려보고 나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 시트면은 좋겠다라는 정말 그 위치에 시트가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이 옆부분에 사이드 볼스터와 이 어깨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쪽의 형상이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G를 많이 걸면 걸수록 시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이 위쪽 부분도 사실 지금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납작한 차가 헤드룸이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죠.
헬멧을 쓴다고 해도 또 앉은키가 좀 높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 머리 공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루프 형상 자체도 앞쪽에 그 후드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센터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양쪽의 헤드룸 부분은 안쪽으로 깊게 파놨기 때문에 조수석에서도 헬멧을 쓰고 이 코파일럿 해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납 공간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도어에도 넣을 수 있는 게 없고 글러브박스도 없고 사실상 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정도 공간, 그리고 이 뒤쪽 아래쪽에 보면은 아주 잡동사니들을 조금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감성 넘치는 이 바구니 보이세요? 랠리카들이 이 뒤에 보면 이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 드라이버들의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개인 물품들을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가 랠리카 경주차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감성화 해가지고 약간 가죽 케이스로 이 엔진 파이어월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알파인 로고와 함께 말이죠. 이 차는 뭔가 그 완성차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레이싱 팀에서 캠프에서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감성들이 지금 이 차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차 뒤쪽에서 이 울려 퍼지는 저 엔진 소리, 과급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속 페달을 뗄 때마다 퓨슉퓨슉 들리는 이 블로우프 밸브 소리, 그리고 또 머플러가 뿜어내는 이 여러 가지 가글 소리와 배기음이 4기통 엔진인데 소리가 진짜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4기통 엔진 중에 단연 최고예요. 이 차의 출력이 숫자적으로는 사실상 200마력 딱 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끈한 출력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껏 쥐어짜 쓰기에 아주 알맞은 출력입니다. 회전한 개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른 르노에서 쓰고 있는 1.8 터보 엔진인데 바로 그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터스포츠용으로 뭔가 개발되어 있는 그러한 엔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는 엔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정말 이 놀랍도록 가볍고 그리고 이 균형감이 좋은 셰시가 사실 이 차의 거의 80%의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이 1.8 엔진이 전혀 평범하지 않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205, 235에 PS4S가 아닌 그냥 PS4 타이어, 사실 이 타이어들도 그렇게 대단한 타이어들이 아닌데 이 차와 만나게 되면 대단한 타이어가 됩니다. 와, 전체 4륜 서스펜션이 모두 WC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량 바디 그리고 4바퀴의 WC 본을 달겠다라는 거는 엔지니어가 이 차의 이 스프링을 꽤나 부드럽게 풀어줄 각오를 하고 아주 여유로운 이런 어떤 바디의 모션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트럿 방식을 썼다면은 일정 각도 이상의 롤을 넘어갔을 때 타이어의 접지면의 불리함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이 스프링과 휠 레이트를 조여야지만 제대로 된 바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블 비시본이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뭔가 매끈한 트랙이나 서킷 이런 곳보다는 좀 더 울퉁불퉁한 약간 이런 타막 랠리 스테이지 같은 이런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이맨은 차의 움직임이 진짜 한 덩어리가 되어서 4개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라면은 얘는 각각의 4개의 바퀴가 각각의 뇌가 달려 있어서 이건 내가 처리할게 서로 4개의 바퀴가 수시로 바쁘게 대화를 하면서 이 차의 모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진짜 이 앞쪽 바퀴에 얹혀져 있는 하중이 한 300km나 400km 이하일 것 같은 아주 사뿐사뿐한 느낌이고요. 운전대도 그냥 농파워 스티어링을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서버의 압력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코너 입구를 물고 들어갈 때 이 자신감, 선회력,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가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길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차가 과격하게 튕겨져 나오는 일 없이 제가 중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이 차의 움직이는 이 롤을 보게 되면 롤 센터 부분이 어느 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롤 센터가 생각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입체적인 어떤 궤적은 그 어느 스포츠카보다도 아주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심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을 따라서 그 심 주변에서 이 차가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그 어떤 일정한 한계를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원래 오리지널 A110이 랠리 스테이지에서 코너 진입할 때마다 보여줬었던 약간 그 느낌, 가볍게 이 노즈 쪽을 들어주면서 터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버스티어를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앞쪽은 아주 사뿐사뿐 움직이고 뒤쪽은 아주 묵직하게 끈덕지게 바닥을 누르고 있는 이 느낌. 근데 이 느낌은 결국에는 911을 탈 때 제가 좋아했던 딱 그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통 요즘 나오는 그 인디비주얼 모드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그러니까 뭐 댐핑이랑 파워트레인이랑 뭐 이런 반응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탈 때 주로 설정하게 되는 딱 그 저만의 인디 모드가 있습니다. 전에 뭐 벨로스터 N을 시승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차의 이 기본 세팅이 정확하게 그 저의 취향이랑 동일해요. 부드러운 하체, 적당히 조여져 있는 파워트레인, 우람한 배기음, 요 3박자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참 사랑스럽다,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포르쉐 카이멘은 사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존경할 만한 약간 이런 존재의 느낌이 있죠. 어떻게 이러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담아낼 수가 있지? 로터스의 엘리즈 이러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줘야만 하는 애증의 존재가 되죠. 이 차는 그냥 사랑스러워요. 이 차한테 필요한 건 더 회전수가 높은 엔진도 아니고 더 출력이 과도하게 높은 엔진도 아닌 것 같아요. 300마력 버전을 아직 타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같은 배기량의 출력이 더 올라갔다면 분명 지금보다 터보렉이 더 증가했을 거고,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꼭 더 즐거워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출력을 그대로 두고 무게를 1톤 정도까지 플랫하게 낮췄으면 어땠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사실 이 차를 만나보기 전에는 솔직히 알핀 A110 과연 718 카이맨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저 차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전 이런 생각으로 이 차를 만났거든요. 점점점 고도화되고 정제되고 고급스러워지면서 정작 이러한 어떤 날것의 느낌을 잘 추구하는 차량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718이 주는 어떤 그런 재미의 영역과는 약간 좀 장르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이 차를 순수하게 장난감으로서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차고에 거쳐가는 차량의 리스트에 올려도 전혀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상쾌하다. 진짜 상쾌하다. 재미있냐고요? 진짜 재밌어요.